대구 도심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부산의 경제, 교통, 관광의 중심지인 중구. 부산의 3명산 중 하나인 용두산 위에 우뚝 솟은 부산타워 아래로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는데요.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부산에도 시작의 시간인 봄이 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부산의 어찌 보면 상징 중에 하나인 용두산 공원에 와 있습니다. 일단 부산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이제 와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유치원 때 소풍으로 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다시 와봐도 그 용두산 공원의 그 차분하고 고요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양한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시기. 이때의 용두산은 봄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부산의 명소 중 하나인데요. 따뜻한 봄 햇살 아래 몸단장하는 고양이처럼 내리쬐는 햇살을 온몸으로 느끼며 여유롭게 산책을 해봅니다. 지금 와서 봐도 용두산 공원에 있는 부산타워는 정말 웅장하고 큰 것 같아요. 지금 또 계절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 중에 하나인 봄입니다. 이렇게 봄 내음을 느끼면서 산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오늘 가볼 곳은 용두산 공원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가본 적은 있지만 지금은 또 어떻게 그 공간이 변했을지 또는 그 공간이 어떻게 지금 남아있는지 가보려고 합니다. 샤로니와 함께하는 공간의 재탄생, 추억과 세월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6.25) 전쟁에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중구. 난리통에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열기로 천막으로 만든 학교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배움에 꼭 필요하지만 그 시절엔 구하기가 힘들었던 책. 책을 사고 팔 수 있는 노점은 사람들에게 아주 소중한 곳이었는데요. 세상 모든 책들이 머물다 가는 곳이 바로 보수동 책방 골목이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부산에서 위쪽에 있는 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책을 사고 파는 게 이제 시작의 시초인데요. 이제 북한에서 사시던 특히 황해도 지역에서 사시던 분께서 요 앞에서 이제 책을 팔았던 게 시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들이 주로 이제 후퇴를 하면서 교육에 대한 열망을 계속 유지하고자 저 뒤쪽에 있는 복병산이라던가 구덕산에서 이제 계속 강의를 진행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여기 이제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 이쪽에서 점차 책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90년도까지 이어지게 됐으나 이제 현재는 주로 책을 사고 파는 것들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지금은 조금 문화적으로는 좀 약해진 상황입니다. 좁은 골목 다닥다닥 마주보며 굳게 닫혀있던 문이 하나둘씩 열리고 매대 앞에 책이 진열되면 보수동 책방 골목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보수동 책방 골목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이맘때쯤이 가장 바빴다고 하는데요. 신학기 같으면은 계산해봐 정신을 못 먹어요.
그때는 내는 입고 서가지고 책 뚱치거나 안 뚱치거나 그것만 쳐다보고 앞에 손님 온 거 쳐다봐. 그때 당시에 아침에 신학기 되면은 여기 입구에서부터 끝에까지 밀려가지고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분위기는 지금보다는 활성화가 좀 더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유동인구도 많았고, 예. 책을 개인 이렇게 찾으러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서 재미있었죠. 골목에 늘어선 책 보따리가 장관을 이룰 정도로 책도 사람도 붐볐다는 보수동 책방골목. 원하는 모든 책은 찾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이 골목을 지킨 사장님들도 시작이 있었겠죠. 처음에 이제 부산대 부근에서 시작해가지고 보수동에 책을 납품하다가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나와서 이제 온 거죠. 그리고 이제 보수동이 이제 오래된 책, 소장용, 뭐 자기가 이제 정말 구하고 싶었는데 구하다가 안 되는 책 이런 게 보수동 오면은 뭐 거의 해결되다시피 하니까 거의 학교 생활하면서 다 거쳐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책방 골목에 저희 큰형님이 그 서점을 하셨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이후로 해서 내가 하게 됐지만 중간에 예를 들어 뭐 재미가 없다든지 장사가 안 된다든지 뭐 그랬다라면은 다른 쪽으로 전향을 하고 싶었었겠죠. 근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게 잘 됐어요. 잘 되니까 뭐 다른 직업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걸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사장님들에겐 삶의 터전이 된 보수동 책방골목. 이 골목 위에서 흘러간 시간은 그들에게 인생이 되었습니다. 새 책이 헌책이 되어 다시 이곳에 돌아오기까지 사장님들은 한결같이 늘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실 제가 보수동 책방골목에는 딱 한 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외국인 친구를 데리고 여기 이제 소개를 해주려고 온 적이 있어요. 당시에 이제 제가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신기해가지고 막 옛날 책들도 보고 옛날 LP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제가 더 흥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특히나 보시면 이제 전문 서적들이 많이 있어요. 특정 분야의 백과사전 그런 이제 구하기 힘든 책들을 볼 수가 있어서 더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만화를 그렸는지 또 어떻게 이미지를 내보내고 어떻게 만화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옛날 방식이고 옛날 책이다 보니까 그림 스타일이나 이런 게 진짜 옛날 만화책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으로도 책을 많이 보기도 하고 금방금방 이제 책을 골라서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휙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헌책방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딱 고르면은 그 책의 역사를 그러니까 그 분야의 역사를 알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물질의 풍요로움에 모두가 길들여지고 손 안의 작은 기계로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요즘이지만 아직까지 보수동 책방골목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은 없는데 애기들 것도 물론 있고 초등학교 학습으로 된 만화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중고등학교 세계 문학이나 명작, 일반적인 베스트 소설, 고서 같은 것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장르가 있습니다. 대형 서점에 새 책은 있지만도 헌 책은 없어. 그런데 여기 오면은 옛날 소설책부터 시작해 대학교 교재부터 시작해 전문 서적은 전체 다 있으니까 어느 집이고 다 조금씩 간직을 하고 있거든, 책방마다. 그래 하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데를 찾아오면은 옛날 생각이 나서 한 바퀴 돌면은 진짜 보물을 주고 가니까 그 사람들은. 손님들이 20대고 40대고 뭐 50대고 60대고 이 골목을 잊지 않고 꾸준하게 찾아주신다는 게 정말 감사할 따름이죠. 이 골목은 한마디로 좀 보물 창고인 것 같아요. There are days I wake up and I pinch myself. You're with me, not someone else. And I'm scared, yeah, I'm still scared. That is all a dream. 'Cause when you love someone, you open up your 책은 배움과 재미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모양이 어떠하든 손끝에 감겨오는 한 장 한 장의 페이지와 함께 이야깃거리가 무한대로 펼쳐지는데요. 그래서 보수동 책방골목은 영원히 우리가 탐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체험여행 온 거라서 그 부산 근현대 안 그래도 역사 관련된 곳을 둘러보려고 했는데 여기부터 한번 와봤어요. 좀 헌책방이라고 해도 사실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없어서 이렇게 오래된 곳이 있으니까 아이들도 한번 와서 보고 또 옛날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있고 또 어른들도 다시 한번 와서 이제 추억을 되새길 수도 있고요. 그다음 60년대부터 70년대 초반까지 그 어떤 그 책을 갖다가 사고 팔고 그다음에 헌책을 사가지고 보고 참고서나 이런 헌책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고 우리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맥락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향수를 갖다가 항상 나는 이제를 보면은 느끼고 있는 거죠. 남녀노소 모두가 모이는 공간. 헌책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이어지지만 보수동 책방골목만의 독특한 풍경을 만나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헌책방이 골목을 가득 채우는 곳은 부산에서 여기가 유일하기 때문이죠. 초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집에서 참고서 사보고 중학교 참고서 사보고 고등학교 참고서 사보고 대학교 딱 들어가고 나서 사장님 때문에 아저씨 때문에 문제집을 좋은 걸 줘가지고 좋은 대학교 갔다고 이야기할 때 제일 기분이 좋지. 뿌듯하지 그게. 지금 학교도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합천여고에 그 이제 교사로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뭐 돈도 없으니까 또 책을 갖다가 팔아먹고 내가 책을 많이 샀죠 그분한테. 그리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죠. 돈 없을 때는 또 책을 맡겨놓고 돈을 빌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더라고요. 발령을 받았다면서. 그래서 축하를 해주고 그리고 떠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가끔은 생각이 나기도 하고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정류장에서 좀만 더 멀어도 좋을 텐데 다 왔다 안녕 잘 들어가 oh yeah yeah 너마저 보고 갈 테니까 어서 들어가 예쁜 뒷모습이 사라지고 나서 돌아서는 그 순간 여러분, 제가 신기한 서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뭔가 이 공간 한켠이 사방으로 다 책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사진 찍기 좋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찍고 계신 거예요? 네, 공간이 너무 이뻐가지고. 여기에 무료 포토존이라고 손님 혼자 오시거나 단체 오시면 제가 한 번씩 찍어 드립니다.
무인 책방 느낌? 제가 여기 거의 없어요. 없고 그냥 비워두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사장님이 앉아 있으면은 책을 좀 부담스럽게 구경해요. 보통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안 들어오려고. 그래서 비워놓으면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사진도 찍고 가고 하거든요. 제가 단체 사진도 찍어주고 공짜로. 약간 그런 좀 자유로운 분위기의 책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무언가의 지식을 얻기 위해 책을 봤다면 요즘은 책을 매개체로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가볍고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하죠. 책을 어떻게 재밌게 다시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저쪽 가보니까 책방 골목 가보니까 그 재미난 곳이 있더라. 괜찮은 사장님도 있더라. 그 사장님 재미나더라. 그 사장님 한번 더 보러 갈까? 그런 좀 개성 있는 서점 사장님들이 많이 있어 탄생해야지 조금 더 활력이 에너지가 넘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씩 나만의 서재는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렇게 책이 가득한 공간에 앉아있노라면 나를 표현할 방법들이 저절로 생각나기도 하죠. 샤로니는 이곳에서 어떤 영감을 받았을까요? Another Sunday afternoon. 책이 귀하던 6.25 전쟁 때부터 모든 것이 풍요로운 지금까지 긴 시간을 이어온 보수동 책방 골목에도 소소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즘의 감성에 맞게 새롭게 책방의 공간을 해석하는 것인데요.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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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네. 책방인가요? 여기는 책방이기도 하고 네. 사진관이기도 해요. 그러면 사진은 그럼 어떻게 찍는 거예요? 사진은 여기는 이제 흑백 사진관이고요. 이 책과 같이 사진을 찍는 게 하나의 컨셉이에요. 그럼 흑백 사진은 좀 다른 게 있나요? 컬러 사진이랑 좀 느낌이 달라요? 아무래도 흑백은 또 흑백만의 매력이 있죠. 제가 흑백 사진은 처음이라 가지고 네.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상관없어요. 제가 열심히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Loving can hurt sometimes. We keep 흑백 사진 그리고 책이라는 주제로 책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 so you can keep 사장님은 이 특별한 사진관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을까요? jeans. 제가 이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추억을 생각하고 자기의 고향을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되게 묘한 감정인데 제가 부산에 왔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뛰어놀았던 이 책방 골목이 모습들이 좀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사진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 고향에 가서 내가 좋아했던 내가 태어났던 동네에서 사진관을 하면 어떨까 해서 하기 시작하게 된 게 이 책방 골목 사진관입니다. 자, 엉덩이를 붙인 상태에서 책을 펼쳐서 읽어보세요. 자, 그대로. 자, 그 상태에서 미소. 자, 이제 카메라 한번 보고. 이뻐라. 조금 더 웃어도 돼요. 짜르르. 옳지. 잘한다. 책방 골목에 제가 사진관을 한다고 했었을 때 주변 서점 사장님도 그렇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 무슨 사진관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성인이 되고 또는 아빠가 되고 할아버지가 된 분들의 저와 똑같은 경험들을 다 가지고 이 동네를 찾아오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다시 왔을 때 이 책과 함께 했던 그 추억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 다음 세대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남겨주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놓으면 시간이 지나고 이 사진을 보았을 때 더 많은 가치가 빛이 나고 그래도 아직 부산에 가면은 책방 골목 맞아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 이런 것을 추억하게 되고 그 다음 세대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스토리텔링 자체가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엔 보기만 해도 웃음 짓게 되네. 그런 기분 좋은 보수동 책방 골목에는 전국 유일의 책 문화관이 있는데요. 나는 그런 것들 책방 골목의 전성기인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알차게 담았습니다. 생각을 하죠. 이거 어떻게 다 만들었지? 여기가 이제 입구고, 저로 이제 계단으로 올라가고, 저기 약간 동상이 있었는데 동상은 없네요 지금. 보통 책방골목의 개발이라는 얘기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뭐 항상 인터넷으로도 위기가 왔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부산 중구청에서 이곳의 문화와 그리고 골목의 그런 향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2층, 3층에는 전시실을 만들어 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광객들이 좀 더 유입할 수 있게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책을 계속 사게 되면 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6층에 릴다 도서관을 만듦으로써 거기서 쉬면서 책을 좀 더 읽을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작게는 중구 시민 구민들, 그리고 넓게는 부산 시민들에게 책방 골목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만들자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전시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라피, 그러니까 책에 있는 문구를 활용해서 캘리그라피를 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구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좀 더 부산 시민 분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서 유지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쟁통에서 배움의 열정이 만들어낸 공간. 더 이상 상업의 공간이 아닌 문화의 공간으로 나아가는 보수동 책방 골목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런 헌책방 골목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세대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이런 헌책방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오래된 책들도 찾아볼 수 있고 또 와서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계속 좀 남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수동 하면은 그래도 어렸을 때 추억들을 많이 가진 분들도 계실 거고, 이곳에 찾아오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잊혀지지 않도록 남은 사람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그 역할이지 않을까. 책을 사서 느낀다든지 사람과의 관계에 대화로서 느낀다든지, 나중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자기 인생이 조금 바뀌었다든지,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되었다든지, 뭐 이런 말을 좀 들어보고 싶은 게 꿈입니다, 저는. 누구에게든 간에. 그러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 가지고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거죠. 새 책에서부터 헌책까지 책의 모든 시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움의 열정도 만날 수 있는 공간, 보수동 책방골목. 매년 우리가 시작의 계절 봄을 맞이하듯이 세상 모든 책들이 다시 시작하는 이곳에서 그동안 비워두었던 마음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Sometimes love make you hurt 'cause it don't always work out the way that you want. Sometimes two separate homes, probably working alone.